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예를 들어 이란을 중심으로 두고 보면은 이제 저쪽 조금 서쪽 북쪽으로 가면 터키가 있고 그쪽에서 이제 뭐 이태리라든가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란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 이쪽으로 가면은 동북쪽 쪽으로 가면은 러시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란을 중심으로 바로 이제 그 서쪽에 이라크가 있고 그 아래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이런 그 지형적인 위치가 지금 이란에 여러 가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문화가 그 번성할 수 있었다던가 그런 그 지형적인 그런 그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오후에 이란이 그 미군 기지를 이라크 쪽으로 뭐 같이 붙어 있으니까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얼만큼 날아갔으면 됐겠죠. 그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요격하기도 굉장히 그 힘들고요.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반 그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를 했다고 하던데 최소한의 그 피해를 내면서 경고는 최대로 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지는 효과가 최대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 뺨 때린 정도니까 앞으로 더 할 거야. 그런데 또 이란이 북한과 비슷한 것이 보복을 한다고 얘기는 했죠. 경고는 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을 전쟁 때도 아닌데 그렇게 그 무참하게 다른 국가에서 암살을 해버리다니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뭐 테러리스트다, 양복 입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란도 북한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뭐 보복한다,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 그거 아직도 끝난 얘기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선언한 것을 2개월 뒤에 시행을 한다던가 뭐 3개월 뒤에 시행을 한다던가 뭐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백악관에서 회의가 끝나지 않고 그런 회의를 하느라고 북한 문제는 지금 저쪽 어디 뒤에 가서 서류철에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외무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방어용 공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란의 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선임 자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가 이 이란 대통령이 그렇게 강성은 아니잖아요. 이 자문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란과 더 좋은 핵협상을 한다고 그 핵협상을 깨지 않았는가 그러더니 크라운이라고 하면서요. 광대를 옆에 두니까 이렇게 계속 전쟁 쪽으로 가는 거야. 폼페오 이렇게 트윗을 딱 이 사람 원래 트윗 좀 잘합니다. 대통령의 그 선임 자문이 그런 얘기를 했고 이란의 그보다 또 낮은 직급의 사람들은 이번엔 뺨을 때렸지 나중에 밟아버리겠어. 짓이겨버리겠어.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군사적인 보복이라든가 어떤 보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두바이가 될 수도 있어. 이스라엘이 타겟이 될 수도 있어. 주변국들도 위협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또 물러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55군데의 이라크 유적지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이 55군데 이라크 유적지라는 게 예전에 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인질이 52군데요. 52명이었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란이 상징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아니 뭐 이란은 테러를 하고 뭐 이러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고 이게 공정하냐고 하다가 근데 그게 법이라면 내가 따르겠어.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유적지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게 전범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겠죠. 미국 군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래서 그 뒤로 한번 물러섰고 오늘 아침 군사공격은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계속 외무장관도 우리 방어용이다 하면서 전쟁을 원치 않아 라고 신호를 보이는 것을 보면은 전쟁을 두려워하진 않는다. 이 말도 똑같습니다. 북한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쟁을 원치는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미국과 전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란의 이 같은 제안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평화 쪽으로 가는
군사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그런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많고요. 정치계에서는 굉장히 분열됐죠.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경우는 다음 주에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군사력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했지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이란을 잘 아는 대통령이 없었다. 지난 4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민망할 그럴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 강성이기 때문에 강성이면서도 이스라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돈 지원도 많이 받고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본인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서 군산 업체에서 돈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나와봐라 하면은 손에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을 대변해 준다고 할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원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와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린지 그레이엄도 미국에서 그런 정도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분야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만은 랜드 폴 같은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번에 전쟁이 나면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참혹해질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야 원래 자유주의자니까 전쟁 같은 거 원치 않고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미국의 뭐 전 국방부 연설문 작성자라든가 뭐 국무부 관계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그렇게 그 이란 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암살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를 지금 내놓지 못하는 그가 왜 극박한 위협이었는가 하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하면서 그를 죽였어야지만 됐다. 진즉에 그는 죽었어야지만 됐다라고 했지만 왜 지금이라고 예전에 대통령들이 그를 그렇게 살해했을 때 후폭풍을 맞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제했는데 왜 지금이냐고 그 증거에 대해서 내놓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마이크 폼페오가 이것을 많이 대통령을 부추겼다고 하니까 웬디 셔먼이 전에 뭐 대북 조정관도 지냈고 국무부에서 넘버 그 3위였었죠.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웬디 셔먼이 이 마이크 폼페오가 참 뭘 모르는 것 같다. 마이크 폼페오가 그 파괴로 가는 이쪽을 이렇게 대통령을 이끌고 있는데 참 순진하다. 그것의 그 결과, 장기적인 결과를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조롱하는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그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나서 딱 그 미국 기를 성조기를 올렸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는 조금 낮은 직급의 사람이 딱 그 이란 기를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팍스도 분열돼서 션 해니티는 잘한다 더 강하게 해야 돼. 아마 션 해니티는 오늘 아침 대통령의 연설에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터커 칼슨이 만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터커 칼슨 파와 션 해니티 파 하기는 대통령 아니 팍스의 하도 그 어피니언 리더들이 강한 사람이 많아서 누구 파가 아니라 각각 다 자기 파라고 할 겁니다. 터커 칼슨은 오늘 그 대통령이 그 조금 그 순화된 그런 그 연설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비극과 희극이 왔다 갔다 하는 게요. 그 MSNBC가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도 하고 팍스와 MSNBC 팍스와 CNN은 늘 서로를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MSNBC의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갑자기 터커 칼슨이 결코 평화의 사도는 아니거든요. 이 굉장히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공격적인 사람인데 야, 우리가 터커 칼슨을 평화의 사도로 밀어야지 되겠어. 대통령이 터커 칼슨의 말을 듣는다면 션 해니티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평화가 있겠어. 중동 지역. 그 중동 지역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쭉 연결이 되니까요.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연설을 했지만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어떠한 방향의 연설을 하면은 그 연설대로 행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걸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참에 도대체 중동에는 미군이 얼만큼이나 있나 이것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미군이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국방부 발표로.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하게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뭐 3,000명에서 3,500명 정도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막 시위가 있은 뒤에 추가로 보냈으니까 공수부대를 포함해서 더 조금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제일 많죠. 14,000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무용지물을 얘기를 하다가 오늘 나토가 중동 문제에 더 많이 개입해야지 된다 했는데 미군이 14,000명, 나토군이 지금 8,000명 정도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습니다. 바레인에도 7,000명 미군이 있는데 바레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해군이겠네요. 페르시안 걸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이라크에 지금 5,200명인데 이 5,200명이 다 철군해야 될지도 모르죠. 이라크가 지금 나가라고 하고 미국이 굉장히 그 이라크 국회에서 이 외국인 군대 철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로비를 많이 했는데도 미국의 로비가 통하지 않고 이 죽은 솔레마니가 있는 이란의 로비가 통해서 미군을 포함해서 외국인 군대 다 나가라 하니까 다 나와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글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르단에 2,795명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뭐 아이시스 잡기하고 지역 안정이고요. 오만에 몇백 명 있지만 오만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오만, 뭐 카타르 이런 국가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고 카타르에는 13,000명 정도 있는데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뭐 지역 테러리즘 하기 위해서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3,000명 정도 미군 보낸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고요. 이란과 뭐 대리전 등등 때문에 시리아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2,000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그 배신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다 철군시킨다고 했지만 완전히 다는 못했고 결국은 8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터키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는 뭐 지리적인 특성으로 볼 때 무기가 이동한다던가 또 그 이동 경로에 물론 사람이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에는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군 기지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에 한 5,000명 정도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금 미국이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이 싸움을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을 봉쇄해버리면 그 다른 여러 나라의 지역적으로도 항로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오일이 들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중동에 미군을 배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로 미군 다 빼지 뭐 했는데 무조건 아무 때나 대통령이 원하는데 뺄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미군 기지가 뭐 한국에도 몇 군데가 있지만 세계에서 한 800군데 정도는 됩니다. 800곳 정도는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이 사람의 가족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많은 그 극박한 뉴스도 있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이 같은 군사적인 긴장, 충돌이 왜 일어났느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12월 27일에 지금 그 계약자가 숨졌다. 미국 계약자,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란 말을 잘하니까 보통 그런 계약자라고 할 때 뭐 군수품을 미국 국방부에 납품한다든가 그런 회사도 있지만 이렇게 그 숨진 그 계약자는 미국의 계약자가 숨졌잖아요. 이라크 군기지에서 숨졌는데 그때는 뭐 군기지에서 숨진 건 아니고 숨졌는데 숨진 그것 때문이다. 우리 미국인이 숨졌어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군인도 다쳤고 하면서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에 의해서 하고는 그 이라크에 있는 헤즈볼라 기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공습을 해서 25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이 숨진 것에 대해서. 이때도 군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다시 시위를 했고 그 헤즈볼라가 지원하는 시위대가 이라크에서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그쪽에서 안에까지 들어가고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런 장면을 보고는 그래 하면서 이제 31일 날 시위가 있고 1월 2일에 솔레이마니를 암살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결국은 이 계약자 한 명의 죽음으로써 여기까지 왔는데 계약자 이름도 모르던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세상에 이 겉에서는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죽음인가 아닌가 억울한 죽음인가 이런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 죽은 미국 계약자가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세크라멘토 비에 그 실린 기사를 보니까 와이프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미국으로 와서 2017년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됐고 언어가 되잖아요. 언어가 되니까 그 언어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토요일에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세크라멘토에서 지금 2살과 8살 된 아들들만 둘이 있습니다. 미망인이죠. 젊은 미망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도 이 숨진 남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장례식 비용도 대줬고요. 그리고 남편의 죽음도 미국 정부나 미군이나 미군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니까 그런 곳에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 남편이 숨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그렇다고 이 와이프는 이라크에 지금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의 그 라스트 네임이 하미드거든요. 하미드는 내가 미국에서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가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게 이렇게 죽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젊은 미망인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아이 이제 2살, 8살 둘 있고 아마 이민자 가운데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 그런 그 이민자가 아니라 아이 키우고 남편이 돈 벌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남편이 내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것,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난 너무너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이런 사람의 죽음으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고 좀 굉장히 안 됐던데요. 오늘 아침 세크라멘토 비를 읽으면서 제가 읽은 부분은 많지만 공통적인 뉴스의 가치로 볼 때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